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이 넘는 탈세 의혹에 휘말린 것을 두고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설계 흔적이 엿보인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25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세부 추징금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억 원이 전부 원래 냈었어야 할 세금은 아니다라며 본세의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며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는다고 덧붙였습니다. 200억 원 중 60억 원에서 100억 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사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수법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 중 사실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은 소득세 대신 법인세만 내고 싶으니까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를 많이 낸다며 다만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 혜택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껍데기로 간주해 소득세 합산 과세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은우 측이 1인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라며 이번 사안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물론 조사사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있다면서도 단순시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바 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라며 사무실 인력과 업무가 존재했더라도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돌리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비용 처리로 세금을 줄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 소득으로 재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인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 계약 구조의 정상성, 세금 회피에 대한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1인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와 함께 모친 최 씨가 설립한 A법인과 연예활동 지원 관련 계약을 맺은 뒤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판타지오와 A법인, 개인 명의로 나눠 가져가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법 해석과 적용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입니다. 국세청이 차은우 측 요청에 따라 그의 입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발송을 미룬 사실 역시 전해져 도피성 입대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강선 의원 1억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는데 내일 시의회에서 제명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먼저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김 시의원이 입장문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김경시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로 김 시의원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오늘 시의원직 사직서를 시의장에게 냈다면서 최근 강선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해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적었는데요. 이를 두고 내일 예정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이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서 먼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김경시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이른바 황금 PC도 포렌식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김 시의원과 금품 전달을 논의한 상대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을 전달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경찰은 돈을 돌려받은 김 시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강 의원에게 다시 1억 3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나 강선 의원 재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정치헌금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일단 경찰은 오늘 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제기된 13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밤낮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소환 조사를 두고는 조사 준비가 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참고인 조사나 자료 분석부터 끝내야 가능할 것 같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김 의원 조사를 한 번 할지 수차례 나눠 할지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엔 김 의원 아내와 최측근인 이지희 구의원을 소환해서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부터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김병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8명과 참고인 25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다른 의혹 수사에도 경찰이 촉도를 붙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민주평통수석부의장 별세에 정쟁을 자제하고 추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이해찬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애도에 집중하는 모습이군요. 민주당은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장례 기간을 당 차원의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엔 필수 당무를 제외하곤 애도에 집중할 거란 입장인데요. 제주도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연 지도부는 묵념과 함께 회의를 시작하며 이 수석부의장을 일제히 추모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하고 당분간 정쟁적 요소와 관련한 발언, 현수막 게시 등도 자제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은 제외하고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정 대표의 추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습니다.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정 대표가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적잖은데요. 오늘도 정청래 대표가 매우 경솔한 행동을 했다. 절차 방식 시기 모두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초선 모임인 더민초의 경우엔 이수석 부의장 애도 기간인 만큼 예정했던 긴급 모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당내 갈등 양상과 더불어 혁신당과의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 민주당이란 큰 생명체 내에서 이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란 입장을 내자 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을 했다며 이 본격 논의 시작도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 뒤에 여전히 건강 회복 중이죠. 네, 장동혁 대표는 단식 후유증으로 오늘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심폐기능에 무리가 와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병문안 등으로 그간 꽉 막혔던 여야 협치가 이 물꼬를 틀지 등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고 전재수, 김병기, 강선우, 장경태 의원 즉 여당에 대한 수사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간다며 특검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는 29일 최고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도 관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징계 의결 문제와 맞물려 내홍의 불씨가 또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지난 주말 반발 집회에 7만 명이나 몰렸다고 언급하며 징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이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이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단식을 끝냈다며 이 어떤 개연성으로 그렇게 한 건지 설명해야 할 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쌍특검 공조에 나섰던 보수 야권에 이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5천을 넘었지만 이후 하락 전환에 4,9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4년여 만에 처음 1,000을 넘은 데 이어 1,060선까지 폭등했고 장 초반에는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처음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오늘 증시의 주인공은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마감한 반면 코스닥은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2% 오른 4,997로 출발해 장초반 5천을 넘었지만 0.8% 하락한 4,94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3일 연속 5천을 넘는 등 고공행진을 했는데 주가 급등에 따른 고점 우려와 차익 실현 욕구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 2위 SK하이닉스와 3위 현대차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고려아연은 14%, 포스코 퓨처엠은 6% 급등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7% 이상 오르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 오른 1,003으로 개장해 개장과 동시에 1,000을 넘었습니다. 코스닥이 1,000을 넘은 것은 2022년 1월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종가는 7.1% 오른 1,064였습니다. 기관이 2조 6천억 원 넘게 폭풍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전 한때 지수가 폭등하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 처음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커지면서 바이오와 2차 전지 중심으로 코스닥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20원가량 내린 1,446원으로 출발해 1,430원대와 1,440원대를 오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 영향으로 1,446원으로 출발해 1,438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47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조짐에 엔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미 재무부 지시로 엔달러 환율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전날 후지TV 토론회에 나와 투기적이고 비정상적인 환율 움직임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한파의 최대 고민은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며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추위 속에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한파 절정은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주도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오르내릴 걸로 보여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2.5도를 기록했고요. 지금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울 기온이 0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특히 한파의 최대 고비가 지나면서 한파 경보는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이남의 한파주의보는 오늘 오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남아있고요. 이들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울릉도와 제주 산간,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 눈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울릉도에는 최고 10cm, 제주 산간에 1에서 5cm, 서해안과 전남, 충남 내륙에는 1에서 많게는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요일과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며 반짝 추워지겠고 일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추위 속에 오늘 새벽 서울 수락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한파 속에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은 산불이 진행 중인 곳은 없지만 오늘 오전까지 발생한 산불을 포함해 이번 달 들어서만 산불이 37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적지만 같은 기간 대비 최근 10년 평균을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특히 한파 속에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동과 영남 대부분 지역,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가평 등 경기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위 속에 난방기 사용이 늘어 생활 속 화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해안은 물론 내륙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며 작은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는 사례가 많습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은 물론 산 주변에서 불씨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